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치 해석 강의를 맡고 있는 장태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번에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또 강의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수치 해석 과목에 대한 간략한 개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치 해석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수학적 모델링과 오차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수치 해석 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요 밑에 있는 2번부터 7번까지 요 정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에 있는 수학적 모델링과 오차를 갖다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공학에서 현실적으로 다룰 때는 주어져 있는 값이 어느 정도 오차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오차를 갖다 우리가 보통은 절단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차가 절단 오차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얘 상대적으로 반올림 오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유효 숫자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수학적 모델링과 오차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절단 오차를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반올림 오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처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주제인 근착기서부터 일곱 번째 주제인 상미분방 정식의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단 오차와 반올림 오차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즉 절단 오차 효과가 강한 곳이 있고요. 반올림 오차가 강한 곳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단적으로 보자면은 반올림 오차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선형 연립방 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단 오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최적화 혹은 상미분방 정식, 특히 상미분방 정식이 절단 오차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여기에서의 오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실제로 지금 2번부터 7번까지는 이 주제들 중에서 절단 오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차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포기한 영역도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하고요. 대체적으로 오차가 어느 정도 경향성을 지니면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줄어들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추자라는 방식으로 혹은 계속 계산을 갖다가 해 나가면은 오차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갖다 구성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써놓기는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갖다 할 때 넘버링은 2번, 3번 뭐 2.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강의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가 근착기고 어디가 선형 연립방적인 시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려면은 강의 계획서를 갖다가 보시던지 혹은 제가 근착기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근착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교재가 우리가 선정한 교재가 꽤 좋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기법에 대한 설명과 수학적인 내용들은 최소화시킬 겁니다.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긴 하지만은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게 될 거고 되도록이면은 기법들의 사용 쪽에다 초점을 갖다가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건 결국은 컴퓨터 코딩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코딩을 하는 랭귀지로 매틀랩이라고 하는 수학 어플리케이션인데 공학과 쪽에서 더 많이 쓰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걔랑 또 하나는 파이썬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근착기와 선형 연립방 정식 정도까지는 매틀랩을 가지고서 주로 할 겁니다. 얘가 행렬을 갖다 다루는데 초반부터 이제 넘파이 같은 뭐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2번, 3번에서는 매틀랩을 가지고서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4번부터 이제 쭉 가면서 파이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파이썬 문법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클래스 이전 정도까지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파이썬으로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계속 제가 항상 이 수치 해석 쪽에서의 코딩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수치적인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요, 그 랭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코드 자체를 갖다가 이해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을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은 목적이 코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좀 맞추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공학도를 위한 수치 해석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 좀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요 내용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좀 중간중간에 맥이 좀 끊기는 것 같아서 뒤쪽에 이제 어펜딕스로 묶어가지고 근착기랑 관련되어져 있는 공학 문제, 뭐 선형 연립 방정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공학 문제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제공을 갖다 할 겁니다. 그 제공할 때 뭐 넘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목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근착기가 끝났을 때 혹은 선형 연립 방정식 끝났을 때 마지막 멘트 정도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예정이니까 그때 그 내용을 갖다 참고해가지고 공과 쪽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런 내용들을 갖다 챙겨서 좀 보면은 이후에 걔를 가지고서 뭔가 하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매틀랩이나 파이썬에 대한 코드들은 되도록이면은 전문을 제가 강의 노트에다 제공을 할 테니까 가능하면은 보고 쳐보시기 바래요. 제가 강의 노트에 제공은 할 건데 코드를 따로 빼내서 바로 치면 실행되게끔 제공하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코드는요, 무조건 쳐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갖다 실행시키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에 제공을 할 때 제가 미리 점검은 하지만은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 있는 오타들 몇 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잘 돌아가게끔 만들고 구성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수치 해석이라는 녀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갖다 연습하는 거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 해석학이랑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